매틀랩은 기본적으로 수치 해석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계산 엔진을 중심으로 사용이 매우 편리한 라이브러리 펑션을 구축한 매스매티컬 툴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수치 해석적 알고리즘을 직접 프로그래밍하지 않더라도 이 라이브러리 펑션들의 조합으로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필요로 하는 해석이나 시뮬레이션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라이브러리 펑션들을 호출하는 방법으로 가장 단순하게는 커맨드 라인을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호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습한 것과 같이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응용 분야에 맞춰 편리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독립적인 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소개하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 방법인 그래피컬 프로그래밍에 해당하는 시뮬링크를 소개하겠습니다. 시뮬링크는 각 펑션을 블록으로 구성하고 이들 간의 데이터가 오가는 것을 선으로 연결하여 시스템의 구조를 프로그래밍하는 일종의 그래피컬 프로그래밍 환경입니다. 시뮬링크에서 생성한 그래피컬한 프로그램 또는 구조를 모델이라고 부르며 이 모델은 스크립트로 변환이 가능하지만 그 여긴 스크립트를 모델로 변환하는 도구는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뮬링크는 그래피컬하게 시스템을 표현하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 구현과 매우 근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전체적인 구조와 기능, 각 기능 블록 간의 상관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실질적인 시스템은 시간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각 기능 블록과 시스템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구하는 타임 도메인 시뮬레이터입니다. 시뮬링크는 커맨드 라인 명령이나 스크립트와 함께 사용되어 보다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데 이때 데이터들이 전달되는 일종의 글로벌 베리어블이 저장되는 것을 워크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시뮬링크는 커맨드 라인 입출력이나 스크립트로 짜여진 펑션을 기능 블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버튼이나 슬라이드 같은 마우스를 사용하는 그래픽 인터페이스, 하드디스크, 파일,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 컴퓨터의 마이크, 카메라 등과 같은 컴퓨터에 연결된 주변기기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전송까지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기능 블록으로 사용하여 매우 복잡한 기능을 손쉽게 구현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틀랩과 시뮬링크는 대단히 편리한 개발 환경을 제공하지만 단점은 계산 속도와 플로팅 포인트 프리시즌이 낮으며 엔진에 내재된 수치 해석 알고리즘이 C나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나 수치 해석 전문 소프트웨어에 비하여 제한적이고 상대적으로 메모리 사용량이 많아 고도의 정밀성과 방대한 크기를 요구하는 시뮬레이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시뮬레이션을 직접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도의 수치 해석 알고리즘을 라이브러리로 제공하여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IMSL이나 유사하게 공개 라이브러리인 GNU 사이언티픽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처리의 경우에는 공개 라이브러리인 오픈CV나 오픈GL이 있습니다. 다양한 역학이나 유체 등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유한요소 해석법이나 전자기기, 역학, 연력학, 소자, 유체 등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들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컴퓨터를 이용한 수학적 해석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뉴메리컬 아날리시스와 수식 자체를 다루는 심볼릭 아날리시스가 있는데 앞서 소개한 소프트웨어들은 모두 뉴메리컬 아날리시스이며 심볼릭 아날리시스로는 메이플이 유일합니다. 다양한 상업적 수학 소프트웨어들의 심볼릭 아날리시스 도구가 탑재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매틀랩 엔진을 사용한 것입니다. 심볼릭 아날리시스 도구에 대하여는 별도의 강좌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매우 복잡한 비선형 방정식 또는 열린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 그 예로 전자회로를 들 수 있습니다. 회로 시뮬레이터인 스파이스는 매우 강력한 수치 해석 엔진을 가지고 있어 시뮬레이션하고자 하는 물리, 화학 등의 시스템을 회로로 모델링하여 스파이스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 시뮬링크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매틀랩을 실행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새로운 모델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모델을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은 모델 창이 열립니다. 또는 매틀랩 데스크탑 상단의 시뮬링크 버튼을 눌러 시뮬링크를 실행시키고 여기에서 새로운 모델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 데스크탑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 최소화시켜두고 시뮬링크 창만 남겨둡니다. 이 창에 시뮬레이션 하고자 하는 구조를 만드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기능 블럭들은 라이브러리에 들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는 다양한 기능 블럭들이 툴박스별로 들어있는데 이 블럭들을 가져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간 도메인에서 시뮬레이션은 시스템의 입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파형 발생기에 해당되는 소스와 그 결과를 관측하기 위한 싱크가 있으며 블럭들 간을 연결하는 라우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스에서 사인파 발생기를 하나 가져오고 싱크에서 스코프를 하나 가져와서 발생된 신호의 파형을 관측해 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발생시키고자 하는 신호의 주파수와 크기 등 파라미터를 정의하기 위하여 신호 발생기를 더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에서 크기, 옵셋, 주파수, 위상 등을 입력할 수 있으며 샘플링 시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샘플링 시간은 시뮬레이션 시간 간격보다 길어야 하며 여기에서 -1을 입력하면 샘플링 간격을 시뮬레이션 간격과 동일하게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시뮬레이션 간격 등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를 정의하기 위하여 프리페어에서 모델 세팅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열립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총 시뮬레이션 길이를 입력합니다. 하단의 솔버는 사용하고자 하는 시뮬레이션 시간 간격과 수치 해석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인데 복잡하고 민감한 시스템의 경우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시간 간격, 컨버전스 파라미터 등의 설정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를 얻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솔버와 파라미터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수치 해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여유가 있다면 별도의 수치 해석 과목이나 기타 자료를 통하여 수치 해석을 공부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기본 설정된 값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보겠습니다. 1Hz 사인파를 10초 동안 발생시켜 파형을 보면 시뮬레이션 간격이 지나치게 커서 정상적인 사인파 파형을 얻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간격을 직접 설정해 보겠습니다. 1Hz 신호 한 주기를 1000개의 포인트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간격이 1ms이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 간격을 픽스드로 바꾸고 설정하여 실행하여 보겠습니다. 이제 파형이 연속적인 그래프로 보이지만 줌인하여 보면 초당 1000개의 포인트로 연결된 그래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뮬레이션 간격은 예측되는 가장 빠른 신호의 변화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간격으로 설정하여야 하지만 계산 과정 및 결과에서 대단히 큰 메모리량을 요구하며
시뮬레이션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져서 컴퓨터 리소스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오토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시뮬레이션이 비교적 잘 수행되지만 그 결과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 간격은 가능한 직접 설정하여 줄 것을 권합니다. 솔버 알고리즘은 몇 가지 제공되고 있지만 수치 해석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 디스크리트 타임을 선택하여 설정된 시뮬레이션 포인트에서 다음 시뮬레이션 시간 포인트에서의 값을 구할 때 현지 시점 값만을 고려하는 가장 초보적인 알고리즘을 선택하거나 1차 선형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하는 ODE1을 먼저 사용하여 보고 전반적인 결과가 예상과 일치할 때 보다 세세한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하여 보고 비교해 볼 것을 권합니다. 이제 시뮬링크와 워크스페이스 사이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데스크탑 창을 다시 보면 워크스페이스에 out이라는 변수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시뮬링크에서 시뮬레이션이 실행된 시간이 벡터로 들어 있습니다. 시뮬링크와 워크스페이스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하여 소스와 싱크에 각각 from workspace to workspace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발생된 파형을 워크스페이스로 보내기 위하여 싱크 to workspace를 가져와 연결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여 설정 창을 열면 변수 이름 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 샘플 타임은 -1로 입력하여 시뮬레이션 간격으로 데이터를 내보내도록 설정하고 포맷은 타임 시리즈로 선택하여 실행하고 워크스페이스에서 out을 열어보면 sim_out이라는 베리어블이 있고 이를 열어보면 시간과 각 시간에서의 파형값이 들어있는 타임 시리즈로 데이터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레이로 출력 포맷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만 벡터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워크스페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는 커맨드 라인이나 스크립트에서 불러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커맨드 라인에서 다음과 같이 플롯 명령을 사용하여 파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어레이로 출력하였기 때문에 수평축은 시간이 아닌 엘리멘트 번호입니다. 타임 시리즈로 바꾸어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출력을 플롯하여 보면 수평축이 시간으로 표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스크립트를 시뮬링크 모델 안에 두고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스크립트가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모델 안에 스크립트로 정의된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User Defined Function 그룹에서 MATLAB 펑션을 가져옵니다. 더블 클릭하면 데스크탑에 스크립트 에디터 창이 함수 정의 블록이 포함된 채로 열립니다. 여기에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정의하거나 플롯 등 필요한 기능을 구현합니다. 예를 들어 입력을 2배 하여 출력으로 내보내는 펑션을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스코프에서 두 신호를 보기 위하여 2개의 입력을 받아들이도록 설정하여 줍니다.